답답들 하시지만 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이것은 꿀이니? 이것은 코어업? 그야말로 활력 이것 필요하신 분들한테 적극 추천을 합니다. 멀티비타민에다가 아연, 비오틴, 페루산, 마카에 장어에 들어있는 아르기닌까지 있어불죠. 이것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먹어보면 빠릿빠릿해집니다. 아따 오늘 죽겠네 싶은 날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드신 다음에 드신 시간을 체크를 하고 흘러가는 시간대로 몸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래야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2+2 정기 배송 이벤트를 하는데 한 통으로 보통 한 달 정도를 먹는데요. 2만원이 조금 안 나오는 가격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기 배송이라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배송 주기는 본인이 정할 수가 있습니다. 코어업 이벤트가 또 있지요. 이 정기 배송 2+2를 갱신하는 분들께는요, 추첨을 통해 온라인 PT 3개월 이용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홈트 하십시오. 홈트가 뭔 말인지 모른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코어업이 정말로 필요하신 나이입니다. 저도 홈트를 이번에 알았거든요. 이것이 17만 개가 팔려나간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그야말로 빠릿빠릿해집니다. 검색창에 코어업 쳐보십시오.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웃음 머금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오세훈 시장과의 추억. 오세훈 후보가 야당 대표 후보가 되어버렸네요. 안철수 대표는 공동선대위원장이 되셨습니다. 어떠? 좋은 모습입니다. 고급스러운 말로 평가할 만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를 그 안철수 후보 측하고 공동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요. 무슨 뭐 점령군도 아니고 뭘 나눠 갖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오세훈 시장이 되시면은요 서로 자기들끼리 자리 달라고 경쟁이 아주 치열하겠네요. 아따 서울시 아주 그냥 너덜너덜해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빨간 넥타이를 매셨더만요. 근데 그 빨간 넥타이가 갈수록 목을 조를 수 있으니까요 너무 단단히 매지는 마세요. 거기에 한 분 더 가셨습니다. 금태섭 씨 역시 공동위원장. 딱 거기 가니까 되게 확 사람이 커버리네요. 아무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빨간색 국민의힘 잠바를 입어버리셨더만요. 정말로 어울립디다. 잘 입으셨어요. 그러고 자기 색깔을 드디어 찾은 느낌이랄까? 이 느낌이 들었어요. 오세훈 후보도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잠바 여기서 이렇게 입는 거 쉬운 일 아니라고. 인정? 예? 정말 쉬운 일 아니에요. 진짜 쉬운 일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못하는 일이에요. 대단한 분인 건 알았지만요. 빨간 잠바까지 입어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 잠바 벗으시면 안 돼요. 아니 선거 끝나면요 거기서 베끼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꽉 붙잡고 계셔야 합니다. 금태섭 씨 품으신 국민의힘 고맙습니다. 계속 좀 데리고 계셔주세요. 자, 오늘 오세훈 후보 이야기죠. 제가 겪은 오세훈 후보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그냥 생각이 흐르는 대로 제가 이렇게 써봤습니다. 제가 개그맨으로 행사를 다니던 시절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일 때 뵌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광화문에서 행사를 했을 거예요. 그때 봤던 오세훈 후보의 느낌은 오세훈 시장이라기보다는요 오세훈 각하 느낌이랄까. 전우용 교수의 말씀대로라면 각하가 그리 높은 표현은 아닙니다만은요 느낌은 꼭 오세훈 각하 이것이었습니다.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그쪽에서 열린 행사였어요. 시민이 한 3,000명 정도가 모여버렸죠. 제가 한때는 몇천 명 이하는 제가 가지를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유명 가수들도 오고 시민 공연도 있고 오세훈 시장도 인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오세훈 시장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보통 그래요. 지자체장이 도착을 하면요 무대 뒤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한 텀 끝나면 올라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죠. 그날도 행사 중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라고 스톱을 시키더라고요. 왔구만 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서
무대 올라오는 다른 팀한테 가갖고 지금 올라오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시장님 오셨다니까 죄송해요.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서 스톱을 다 시켜놓고 소개를 하려고 딱 보니까 없어요. 봐도 안 보여요. 안 온 것이죠. 그래도 뭐 어딘가 있겠지, 내가 못 본 것이겠지 하고서 이렇게 서 있었더만은요, 보좌관인지 그 비서인지 모르겠는데 무대 아래에서 제 다리를 툭툭 칩니다. 그러면서 뭐 하세요? 시간을 끌어주셔야죠. 그랍디다. 자기가 도착했다고 해놓고서 도착을 안 했는갑다 하고 뭐 해야 되니까 제가 MC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분위기 죽으면 안 되니까 무대에 올라가고 다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속으로는 공연이 하나당 길어봐야 뭐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끊지를 말고 도착하면 조금 기다렸다가 올라가시면 될 텐데 이것이 뭔 상황인가 싶었죠.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도요, 나는 사회자니까 명 MC니까 분위기 안 좋게 시간을 끌었죠. 잘 끌고 있었죠. 근데 안 와요. 한 10분을 농담 따먹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왜 안 해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저도 슬슬 뚜껑이 열립니다. 그 행사는요, 시민을 위한 행사인데 무슨 시골 마을회관 행사같이 서로 형님 동생 하는 관계도 아닌데 서울특별시 행사인데 시장 온다고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올 거라고 수천 명을 10분 넘게 대기를 시킨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당시에 이거 보좌관들이 오바를 한 것이다, 과잉 충성하는구나 싶었어요. 그런 보좌관들 가끔 있거든요. 현장에서 갑질하는 사람들, 자기가 시장인 줄 아는 사람들, 말 함부로 하는 사람들. 정신들 차리세요. 뒤에서 욕 많이들 해요, 이 양반들아. 유튜브로 전업을 했더만 이런 말도 막 편하게 해불고 행사 뭐 갈 일도 없으니까 아주 마음이 편하네요. 좋습니다. 아무튼 저는 보호자진들의 과잉 충성을 의심하면서 힘겹게 시간을 때우고 있던 순간 도착을 했답니다. 아따 반가웠죠. 이미 뚜껑은 날아갔지만 웃어야죠. 잘해드려야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오세훈 시장이 오셨습니다 했는데 안 보여요. 또 안 보여요. 보니까 저 끝에서 뭐 사람들 뭐 보좌관한테 삥 둘러싸여 있고 뭐 홍해가 갈라지듯이 오시는데 구독. 전 무슨 공연하는 줄 알았습니다. 제목 임금님 행차하시던 모습 딱 이거였어요. 무슨 슬로 비디오인 줄 알았습니다. 앞에다가 무슨 비단 깔아가면서 오는 줄 알았어요. 비서관들이 보좌진들이 오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즐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소도 광화문이라 갖고 정말로 임금님 같이 오시더라고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 일인가 10분 넘게 기다려갖고 짜증난 상황에서도 뭐야 하면서 웅성웅성 더 크게 소리가 나면서 두리번거리고 있고, 저도 어이가 없어갖고 멍하니 서 있었더만 보좌관이 딱 그냥 반이 또 한마디 합니다.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시민들한테 상황을 설명하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에서 지금 시장님이 행차하고 계십니다. 저 빛나는 아우라가 보이시나요? 여러분 박수와 함성! 우와! 뭐 이럴 줄 알았는 모양이죠. 3,000명을 10분을 넘게 기다리고 해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 보좌관한테 한마디 했어요. 저 10분 동안 말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죠. 정적이 흐릅니다. 서로 마주보면 몇 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솔직히 속으로 몇 년 같은 시간이 흘렀어요. 그 와중에 오세훈 시장님께서는 일장 연설을 하시고 뭔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 보좌관이랑 눈싸움 하느라고. 아무튼 연설하고 가시고서 무대에 올라갔더니 뭔 말을 해놨는지 분위기가요 귀곡산장이 돼 있습니다. 속으로요, 난 내가 뭔 죄를 지어갖고 뭔 잘못을 했다고 내가 이 분위기를 다 뒤집었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면 시장이지 왜 시민들 앞에서 주인 행세를 하나 싶더라고요.
보통은 VIP가 와갖고요, 시민들 앞에서 뭐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해도요, 뒤에서 기다리던가 먼저 와갖고 앞자리에 앉아서 보다가 얘기를 올라가서 하던가, 늦게 왔으면은 얘기하고 나서 앞에 좀 앉았던가 하던가 이런 것인데, 다 그렇게 해집어 놓고 그냥 가버렸어요. 당시 오세훈 시장은요, 최연소 시장이라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장 하면서 우쭈쭈쭈 하고 있었는데, 그때 본 느낌은 뭔 젊은 사람이 저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너무 어르신 같아 보였어요.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돼갖고 거기서 인상을 썼죠. 그 보좌관은 저한테 분이 안 풀렸는지 가다가 한 번 더 저를 이렇게 째려보고 가더라고요. 물론 그날 이후로 오세훈의 서울시가 주최하는 행사에서는 저를 찾아볼 수가 없었죠. 제의가 와도 제가 뭐 안 했을 것입니다. 저 행사 많았으니까요. 다 성질 좀 죽였어야 하는데. 참 오래전 일이라서요, 뭐 세세한 것까지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은요, 난생 처음 겪은 일이라서 아직도 이렇게 머릿속에 생생해요. 그때 오세훈 시장의 언행이나 그 눈빛 같은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 감정이 심하게 섞여서 나와버릴 것 같으니까요. 지금 TV에 나오는 그 모습이랑은 많이 달랐다, 아니죠, 허벌나게 달랐다 라는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정치인들 다 그렇습니다. 뽑히고 나면요 다 바뀌어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오세훈 씨 같이 임금님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 자기가 주인님인 줄 아는 분들 몇 분 본 적 있어요. 몇 명 있었습니다. 행사 수백 번 하는 동안 몇 명이 있었어요. 물론 그분들 지금은 안 보여요. 유권자들이요 바보 아니거든요. 신문에서는 보입니다. 뭘 해먹던가 구설수에 올랐던가 구속이 됐던가 이런 걸로는 보입니다. 좋아요. 전 그런 분들 보면서요, 우리나라 정치인 정말 큰일이다 라는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유권자들이 알아요. 우리 국민들 똑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번 잘못 뽑아도요, 그래 실컷 해 먹고 나서 조용히 살아라 그러고 말면 되는데, 또 나와갖고 저렇게 또 나오셔가지고 기득권 등에 업고 썩은 언론들 부리면서 자기 의혹들 다 뭉개불고 그렇게 시민들 대기시키던 사람이 여러분을 섬기겠다고요? 그린벨트 땅 몰랐으니까 믿어달라고요? 무서운 양반아. 어떻게 저렇게 얼굴 바꾸고 저러고 계실까요? 그러니 소름이 돋는 것이죠. 당시에 시민들을 대하는 그 자세와 행태를 제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그런 분이 문 대통령을 지금 뭐 독재자, 치매 환자 이렇게 비하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다니까 참 무섭습니다. 봅시다. 독재자라고요, 아저씨. 그러면 그때 행차하시던 모습, 아저씨가 행차하시던 모습이야말로 독재자 아니었나요? 치매 환자요. 치매는요, 본인이 2번이나 재산 신고를 했던 땅이 있는지도 몰랐다라고 얘기하는 아저씨가 치매 아니십니까? 뭔 말을 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그때 오세훈 시장과의 추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꽤나 충격이었거든요.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10년 동안 다른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제 생각에는요, 더 무서워지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TBS 길들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요, 전엔 사퇴를 하더니 이번엔 뭐 사실이면은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또 자리를 걸어 놓으시고요. 중요한 건 처음에 출마 선언할 때요, 안철수 대표가 출마하면 자기는 사퇴하겠다고 하더니 보세요, 끝까지 바득바득 싸워갖고 자리를 차지를 했죠. 정말로 가래 끌어불 죠. 왜요? 이런 분이 지금 지지율이요 깡패 수준입니다. 박영선 후보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물론 진보 성향 시민들의 응답률이 낮고 보수가 결집한 결과라고 하지만요, 차이가 좀 커요. 지고 있는 것은요 확실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요. 항상 그 보궐선거는요 여당이 박살이 나는 선거이고, 이 선거 자체가 민주당 시장들이 물러난 그 자리를 뽑는 것이고요, 민주당의 여러모로 서운한 민주시민들은 지금 기운이 안 날 것이고 마음도 안 갈 것이고, 가장 큰 것은요 기득권을 대변하는 보수 언론과 포털 사이트들이 선거운동을 직접 하고 있으니까요.
오세훈 박형준 당선에 뭐 올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우쭈쭈쭈쭈 뭐 민주당 타타타타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오세훈 후보는 뭐 신이 났죠. 자신감이 넘치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 절반만을 챙길 것이다. 아저씨, 그러면 당신들은요, 뭐 절반이라도 챙기십니까? 10%를 위한, 아니 5%를 위한 정당 아니신가요? 그러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10%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희망 고문 시키는 분들 아니시냐고요. 일로 들어오면 대박 난다, 우리끼리 다 해먹자 이렇게 꼬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민주당이 절반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요, 약자를 챙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언론들이 왜곡을 하고 있고요. 당신들은 버리고 가는 그 약자들을 민주당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당신들 말대로 반만 챙긴다 이렇게 합시다. 그러나 오세훈 씨의 10년 전 그 모습은요, 모두를 발밑에 두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는데요. 제 눈엔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랬던 분이 지금 서울 점령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아따,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이런 상황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럴까요? 저보다 더 하신 분들도 많아요. 우울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 강성범 씨 웃음이 지금 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나와요. 구독, 저 웃을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 됩니다. 폐잔병같이 이렇게 있으면요, 우습게 합니다. 누가요? 적폐들이요. 적폐들이 웃게 된다고요. 우리요, 이길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 재밌잖아요. 선거라는 것이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짜 재밌는 건 역전승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할 일만 딱 하고 있으면 됩니다. 저 썩은 언론들과 포털들한테 속지만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이해찬 대표께서 요즘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전에 이런 말 많이 했다고. 백문이 불여일표. 그렇죠. 투표를 하면은 이깁니다. 힘있고 권력 있다고 투표권 여러 장 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길 수 있어요. 투표합시다. 마치겠습니다. 칼럼이 아니다. 선거다워야 선거지. 힘내야 되니까 식사 많이 하십시오.